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민주, 인권, 정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CNN 21 방송 클린뉴스 네트워크 방송입니다. 여의도 정가 분석을 새롭게 하는 우리 시사 프로그램 시사 이슈 오늘 출발하는데요. 오늘 선거 관련 또 이슈 보궐선거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 오세훈 부활이 대선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시사평론가 김범태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 좀 일부 조간 신문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꺾고 단일 후보가 되면서 오세훈 조금 이렇게 부활 쪽으로 이렇게 조명을 했습니다. 실제 부활로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부활은 부활이죠. 예. 근데 이제 그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부활이다. 예, 부활은 부활인데 예. 실질적으로 부활은 이제 계속해서 살아서 역동적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예. 부활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아니 그럼 되죠. 역동적으로 부활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저는 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오늘 예. 전망이. 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간에 이제 여당은 사실상 그 어떤 네. 정치적 이벤트가 네. 형성되지 못했어요. 예. 전문적으로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죠. 네. 또 나비 효과라기도 하겠고. 예. 근데 어떻든 야당의 경우는 안철수라고 하는 대선 후보급이 서울시장으로 내려가 해보려고. 역시. 예. 근데 그거 자체 굉장히 이벤트였거든요. 근데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여론조사가 안철수 후보가 앞섰거든요. 일강이었죠. 예. 네, 일강. 예. 그런데 이제 어떻든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이전 투구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오세훈 후보가 뭐 후보를 예. 먹게 되었는데요. 예. 일종의 그것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컨벤션 효과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뭐 여야 1대1 구도가 살짝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은 이제 됐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고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예. 국면이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선거는 정치는 하나풀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은 유권자들의 그 표심은 썰물과 밀물처럼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그건 정말 순식간에 신기할 정도로 순식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당장은 일단 부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0년 전에 이제 시장직에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쫓겨나다시피 한 것인데 새롭게 이제 시장을 도전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는 부활이다.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일단 부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컨벤션 효과에서 지금 이제 대선급의 안철수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일강을 구축하면서 계속 이어왔고 그 효과인데 역동적인 효과는 부활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앞으로의 왜 그러냐고 하면 사실상 오세훈 후보가 원래는 중도이면서도 개혁적인 그런 성향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광화문광장에 등장한 오세훈은 정광훈을 필두로 한 이런 세력과 거의 뭐 비등한 거기에 뭐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속으로 표현했습니다. 참석했습니까요? 거기서 당당하게 나왔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지금 앞으로 노출되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오세훈의 진면목이 무엇일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그 사이에 감춰졌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부활의 조짐이 조금씩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봅니다. 전망을 하고 계시고요. 앞서 첫 번째 질문에 이제 컨벤션 효과로 우리 정말 톡톡이 그 빛을 본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결국 세석의 3석의 미니정당 국민의당 후보보다는 102석의 제1야당에 나서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분석 한번 해주시죠. 그렇게 보십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여론조사 자꾸 하나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뭐 경쟁력과 적합도를 두고 여론조사를 한다. 거기까지는 뭐 거의 뭐 합의가 됐었는데 예. 과연 누구하고 경쟁력인가, 어떤 적합도인가라든가 또 여론조사에 있어서 무선을 할 것이냐, 유선을 할 것이냐라든가 이런 첨예한 대립 구도 속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안철수 후보를 물리치고 오세훈 후보가 됐는데요. 뭐 밝혀지긴 안 했지만 뭐 언론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앞선 결과가 나왔다라고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3,200여 명의 그 여론조사에 함께 한 사람들이 과연 순수한 어떤 그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있었을 것이냐, 역선택은 없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무작위 추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뭐 어떻든 이제 정치 현장에서는 뭐 가끔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안철수 후보를 그 강력한 후보를 물리치고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후보로 결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거대한 일단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또 이제 뭐 의석수에서도 102석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현역을 갖고 있고 그러나 이제 국민의당의 경우는 뭐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체지요.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 그걸 계속해서 지적했는데 그냥 어찌 보면 이제 중도층을 어떻게 견인해 낼 것이냐 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아주 수구 보수를 뛰어넘는 그런 지지를 얻었다가 이번에 참패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러한 역선택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오세훈을 올려서 거기서 한번 대결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뭐 굳이 이제 민주당 측의 지지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극명하게 이제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어떤 후보를 놓고 이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런 선택이 작용을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나면 더 한 번 더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지금 이 기회에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오세훈 후보가 올라오기를 바랬을까요? 예, 선수 개개인에 대한 흠결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일반적으로 도덕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상 뭐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정책 대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당연하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면 안철수 후보 경우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흠결이 크게 부각된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뭐 MB 아바타니 어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그렇게 없었단 얘기죠. 예산도 기부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선거가 실종되다 보니까 결국은 후보 개개인의 어떤 도덕성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선거 판세를 뒤집는 결과로 가끔 작동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혹여 거기에 여권 그 여론조사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럴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시간적인 또 싸움과 여러 가지 또 이제 상황이 2주 안에 또 어떻게 변동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대선 전초전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이제 급한 나머지 사실 뭐 흑색 선전, MB 아바타, 문재인 아바타 뭐 이렇게 양쪽에 날선 공방들이 오고 갑니다. 참 이렇게 좀 사라져야 되는데요. 자, 3번 어려운 질문입니다. 서울, 부산 제1, 제2의 도시. 자, 과연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여론의 경우는 이제 뭐 서울은 박빙으로 어떤 승패가 갈릴 것이다. 서울은 박빙. 그리고 이제 부산의 경우는 뭐 야권에 승리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일반적인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조심스럽지만 서울의 경우는 박빙으로 박영선 후보가 이길 걸로 저는 일단 전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박빙으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영선 후보는 널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뭐 앵커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회의원을 할 때나 또 장관을 할 때나 다양하게 업적을 그런 데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 말을 분명히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문재인 아바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맞죠. 애당초 문재인 후보를 반대를 한 사람이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세훈 후보가 견준다라고 하면 오세훈 후보는 이미 지금 내곡동 땅 거기 투기 의혹이 이미 불거지고 있고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뭐 정광훈 목사라든가 이런 세력들하고 합세해서 아주 수구화돼 버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과연 이제 정책 대결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몇 차례 이제 토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토론에 있어서는 박영선 후보가 누가 보더라도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보다 낫지 않을까? 장점이 있죠. 예, 그런 것으로 보면 박빙우세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예, 박영선 후보의 뭐 말솜씨나 대화의 솜씨는 이미 뭐 전문성이 입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자, 결국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제1의 도시 서울과 또 제2의 도시 이제 부산이 선거라고 하는 점에서 차기에 또 이제 후보가 당선된 시장이 도시의 경쟁력과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또 제고하는 그런 어떤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는데요. 자, 이 유권자들에게 정말 냉철한 가슴과 현명한 지혜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게 이제 서울이나 이제 부산을 놓고 보면 서울이나 부산 시민들을 대표해서 미래 어떤 삶을 어떻게 설계해 나가고 집행해 나갈 것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선거가 자칫 개인의 어떤 호불호에 의해서 이념적 대결로 흘러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그대로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서울 시민의, 부산 시민의 삶을 또 미래에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예. 이것이 좀 관점을 가지고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선거로 가라 그 말씀이시죠? 예,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서울을 좀 놓고 보면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자기가 이제 시장직에서 내려오게 된 배경이 어떤 거였습니까? 시민의 복지 문제였습니다. 간단히 그것을 축소하면 무상급식 문제 아니었습니까? 복지는 삶의 문제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고 모두에게 고르게 다가서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을 오세훈 후보는 냅다 쳐버렸습니다. 아예 뭐 고려 자체가.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적어도 이번 선거가 서울 시민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행복 지수를 높이고 그렇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선거이기 때문에 적어도 박영선 후보가 캐치프레이즈 거는 미래지향적인 삶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서울 1,000만 시민들은 자기들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후보를 선택하는 가치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부산의 경우는 이제 사실상 항구 도시고 또 물류 도시고 또 세계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도시인데 굉장히 지금 축소
지향적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환경운동을 했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어떤 미래의 그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 가덕도 신공항은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미래를 바라보시군요. 예, 그래서 적어도 부산 시민들 당장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뭐가 필요하냐. 예.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외부로 서울 등지로 안 떠나야 됩니다. 예. 둥지를 틀고 또 젊은 세대가 부산으로 다시 회귀하는 예. 이렇게 되려고 하면 부산이 일자리 살 수 있는 예. 일자리가 창출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박영준 후보가 LCT 사건이나 이런 데서 어떤 투기 의혹이 등장하고 또 실질적으로 박영준 후보는 MB 시절에 뭐 아주 모든 그 뭐라 그럽니까 사찰 이런 것을 주도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잘 시민들에게 알려내면 저는 부산도 재미있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부산 말씀 안 해주셨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부산은 굉장히 좀 박빙 열세로 저는 봅니다. 열세. 예, 실질적으로 민주당 열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해볼 만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정말로 모든 시민들이 자기 삶을 누가 더 행복 지수를 높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정책적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지 질문으로 오세훈 부활이 대선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시사평론가 김범태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결과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10년 전에서 멈춰 있다가 부활로 볼 수 있으나 역동적인 부활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판단도 해주셨고요. 또 서울에서의 박빙으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아마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은 제1회 제2의 도시 시장 선거는 역시 이념적 대결에서 좀 벗어나서 결국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선택돼야 된다라고 하는 유권자의 자세까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교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부활이 우리 대선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그 응답이 저희 모두와 시청자분들 또 유권자들에게 귓전에 울리길 바라겠습니다. 이념적 성향의 대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바로 삶의 질 또 경쟁력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꿈꿀 수 있는 그런 후보에게 귀중한 한 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